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CEO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직접 대형 트럭을 끌고 나왔죠. 한국산이 확실한가요? 진짜 정품 맞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물건을 가득 실어갔어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 때문에 일반인서부터 유명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난리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에이시아입니다. 제가 뉴욕 백화점 안에 가전제품 매장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하루 만에 준비했던 6개월. 물량이 전부 동이 났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만 파는 건가요? 그들의 항해 전화는 백화점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의 주가까지 폭락했어요. 연매출 8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최고급 매장의 VIP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20년차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특별 주문을 요청했어요. 완전히 실망이군. 이런 제품으로는 우리 시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 마켓 본사 회의실에서 제이슨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 들여올 아시아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 3개가 놓여 있었죠.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의 한 브랜드였어요. 제이슨,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재무 담당 임원인 엘리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하지만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곳이죠. 값싼 전자제품으로 우리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맨해튼 빌딩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제이슨은 테이블 위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한국이라. 제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제 양복이나 명품 시계처럼 장인 정신이 필요한 제품은 유럽이 최고죠. 대량 생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역이고 한국은 글쎄요.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제이슨의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중국계 바이어 리우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편견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리우의 말에 제이슨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리우는 아시아 식품과 주방용품 시장 개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이슨은 단 한 번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리우 씨, 당신은 중국 계시니 아시아 제품을 밀어주고 싶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만을 고집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르크루제, 스매그, 보덴,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거죠. 리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씨,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요. 어떤 고객들은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순간 제이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리우 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뉴욕 식당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가보시죠. 리우가 말을 자르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제이슨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인타운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곳은 제이슨에게 있어 그저 뉴욕의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제이슨은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제이슨 씨, 여기 계셨군요. 리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제이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울 키친입니다. 들어가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제이슨을 맞이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우아한 자세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 레스토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며 제이슨은 리우를 따라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자마자 제이슨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찻잔에 차려진 차에서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서울 키친입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에 제이슨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받아들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이었고 눈빛만큼은 제이슨이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셰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키친의 민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우 씨께서 글로벌 마켓에 제이슨님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민지는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출신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요. 특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가마솥과 레시피 노트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죠.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맛을 지키되 세상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늘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밥향기가 주방 전체에 퍼졌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제이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이슨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민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주방 한켠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이건 우리 레스토랑을 다녀가신 월스트리트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특히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수많은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이슨이 잘 아는 투자은행 CEO의 이름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특히 밥맛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연구원의 설명에 제이슨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을 디지털로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가마솥으로 밥 짓는 방법, 불 조절부터 물 온도, 쌀을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죠.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을 3D 스캔한 영상, 가마솥 내부의 온도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측정한 그래프,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 흡수율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습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완벽한 고슬고슬한 밥의 모습이 드러났죠. 제이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첨단 기술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밥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이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네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그것이야말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마켓 본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루 씨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어요. 제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조지루 씨 제품 입고를 전제로 마케팅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엘리가 제이슨의 사무실로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죠.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 미디어에서 글로벌 마켓이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이슨이 한국 제품을 폄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SNS에서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아시아 고객들의 반응이 심각했어요.
해시태그 글로벌 마켓 보이콧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장님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제이슨, 자네가 1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한 일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지루시가 우리를 떠났어. 게다가 중국의 미지아는 이미 월마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이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지아마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그때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리우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한국 제품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던데.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부산이라고 하던가? 그곳의 전통시장과 기업을 둘러보고 오게.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이슨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죠. 이제 제이슨의 어깨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이슨 씨, 혹시 진짜 두려운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1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리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이슨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였고 자신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제이슨은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과거의 고정관념에 갇혀있을 수는 없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제이슨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제이슨 씨, 잘 오셨습니다. 입국장에서 제이슨을 맞이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키친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민지 씨,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기업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오르면서 제이슨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평가할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죠.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이슨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이 최신형 전기차였죠. 부산에 도착하자 그들은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이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전통시장인가?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서 오이소 구경하고 가이소 낯선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졌죠. 방금 볶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시장 한켠에서는 할머니들이 솥뚜껑 위에서 김을 구워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등은 현대식 LED 조명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시작점입니다. 민지가 안내한 곳은 시장 한켠에 있는 오래된 그릇 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가마솥부터 최신형 전기밥솥까지 다양한 취사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주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밥솥 개발자 중 한 분의 어머니세요. 40년 전 이 시장에서 시작된 실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김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작은 공방에서 밥솥을 연구하는 모습.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의 참 표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모든 밥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의 온도, 습도는 물론 고객들의 선호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취사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시장의 경험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내는 혁신이에요. 민지가 제이슨을 이끈 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심장부예요. 넓은 실험실 안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연구원들은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의 비법을 데이터화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어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쌀과 물에 최적화된 취사가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이어졌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각국의 쌀을 보관하는 특수 저장고가 있었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수질과 기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식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수석 연구원의 설명에 제이슨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이에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 자동으로 최적의 취사 방법을 찾아내죠. 심지어 건강 상태에 따라 밥의 질감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제이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죠. 그의 15년 경력 동안 보아온 어떤 혁신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큰일 났어요. 중국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엘리의 긴급 전화에 제이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다음날 뉴욕 본사에서 제이슨은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과 혁신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회 화면에는 제이슨이 한국 연구소에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통 가마솥의 열전도율을 분석하는 장면, 전국 각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제이슨의 설명에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어요.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확장성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밥솥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전통 장인들의 모든 비법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다양한 주방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시장성입니다. 제이슨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고급 식당의 72%가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호한다는 통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도입 사례 등이 눈에 띄었죠.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이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전 궁실의 주방 시스템을 이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한국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6개월 후 글로벌 마켓은 한국의 첨단 전기밥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주방기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출시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했고 뉴욕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죠. 1년 후 우리 회사의 한국산 전기밥솥은 미국 프리미엄 주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달 주문량만 해도 1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프랑스에서만 매월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고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들은 앞다투어 납품 계약을 요청해왔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알랭 디카스 셰프의 말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이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89%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민지는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태평양 기술 혁신 센터장이 되었고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전통시장의 수많은 비법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제이슨 씨,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가 또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발효 장인들의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이제 제이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그 정성과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제이슨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